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기후 변화로 전국 곳곳에서 집중호우의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도시에서도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 위주의 기존 관리 방식으로는 더 이상 침수 피해를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할까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 계획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지난해 8월 반지하 주택과 지하 주차장 침수, 맨홀 뚜껑 탈락과 가로수 정비 중 감전 등으로 8명이 사망했습니다. 시간당 최대 140mm까지 비가 내려 당시 도심 곳곳이 삽시간에 물에 잠겼습니다. 국토연구원은 당시 침수 피해들이 기상수문과 지형, 건축물의 취약점들이 한꺼번에 드러나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저지대 주택가와 반지하 노후주택 밀집 지역, 하천변 저지대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재해 예방형 도시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 도시개발이 우선인 도시계획에 잠재적 침수 피해를 분석한 방제 대책을 꼭 반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침수 취약 지역에 대규모 빗물저류 배수시설 설치를 늘리고 복개 하천의 상부와 구조물을 걷어내 하천에 많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또 하천 수위를 실시간 관측하며 수문을 제어할 수 있도록 자동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도시공학 전문가들은 동단위까지도 실시간 관측 가능한 강우량 정보를 활용해 배수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언합니다. 현재 얼만큼의 물이 들어가 있고 이 얼만큼의 비가 내렸을 때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는 좀 어느 정도의 그 펌핑 시설이라던가 또 그 유량을 어디로 배출시켜야 된다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요. 그런 그 실시간 모니터링 부분에서 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토연구원은 또 방제공원 도입을 활성화하고 취약 건축물 집중 관리를 위해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기후위기 적응 측면에서 이제는 기반시설의 성능을 평가할 때에도 기후변화로 인한 외력과 배후지역 취약 요소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재해예방 수자원 관리와 도시계획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네, 많은 사상자를 낸 이번 장맛비는 19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충청과 남부 지역에는 최고 25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다시 강하고 많은 비가 예보돼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사태 등의 추가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나무가 뿌리채 뽑혀나가고 승용차는 폭격이라도 맞은 듯 심하게 찌그러졌습니다. 집은 흙더미에 파묻혀 흔적조차 찾기 힘듭니다. 역대급 물폭탄에 마을 뒷산이 폭삭 무너져 내려 경북 예천의 한 마을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지난달 25일 올해 장마가 시작된 이후 약 20일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5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장마가 끝나기도 전인데 최근 10년간 장마철 평균 강수량을 넘어선 양입니다. 이미 평년의 강수량을 1.1배 이상 초과해서 내렸습니다.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약 1.2배 정도 초과해서 이미 장마철 누적 강수량의 평년값을 뛰어넘었다라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올해 장맛비는 충청권과 전라권, 경북 북부 내륙에 집중됐습니다. 이 지역에 8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충남 청양과 경북 영주 지역은 누적 강수량이 1000mm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폭우를 몰고 온 정체전선은 19일 새벽까지 전국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비 피해가 심한 지역에 다시 장맛비가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서울 등 수도권이 10에서 60mm, 충청권과 남부지방은 100에서 200mm, 많은 곳은 250mm 이상입니다. 그리고 18일과 19일 새벽 사이에는 일부 지역에는 80mm 내외 그리고 30에서 60mm 내외의 강수가 예상이 되는데요. 중부 일부 지역, 충청 이남 지역과 남부, 제주도 지역에 지금 현재 많은 비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로 지반이 약해져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안전한지 다시 한번 주위를 살펴보시고 하천 주변과 지하차도 등 지대가 낮은 곳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기상 상황이나 재난 정보에 귀를 기울이시고 위험이 감지되면 빠른 대피가 우선이라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네, 이번 장마로 전국에서 비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인천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비가 집중됐던 지난 13일부터 사흘간 주택과 담장 붕괴, 토사 유출과 침수까지 모두 74건의 크고 작은 피해 신고가 있었습니다. 피해 신고가 접수된 현장은 대부분 복구가 이루어졌는데요. 지하차도와 도로 통제 역시 해제됐지만 한하계 해수욕장 탐방로를 비롯한 해변 산책로 4곳과 해수욕장 4곳은 17일 여전히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번 주 또다시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고 산사태 위험 지역을 포함한 400여 곳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김포시가 지속된 호우로 인한 비탈면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급경사지와 주요 산사태 우려 지역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엄진섭 김포시 부시장과 긴급 점검반은 지난 16일 급경사지 10곳과 산사태 우려 지역 3곳을 방문해 강우에 따른 위험 요인 발생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지난 주말 사이 내린 비로 김포시에서는 도로 침수 14건, 하수 역류 4건 등의 피해 신고 24건이 접수됐습니다. 김포시가 집계한 결과 인명 피해와 주택 침수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김포시는 17일 피해 접수건 대부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시가 각 지역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재난별 CCTV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김포시 재난안전상황실이 CCTV 6,873대의 화면을 모니터링하는 건데요. 특히 침수 취약 구간은 기존 20개소에 11개소를 추가해 31개소를 하나의 범주로 묶어 관리합니다. 김포시는 각종 상황별로 다양한 범주를 만들어 불필요한 모니터링 시간을 줄이는 등 사각지대 없는 안전한 김포시를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청주시 오송읍 지하차도 침수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발생해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 한 번 큰 비가 내릴 때 안전한 운전 요령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동차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 연결해서 도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입니다. 네, 주말 사이에 지하차도 침수 사고가 좀 크게 발생했습니다. 큰 비가 내릴 때 지하차도는 이용하지 않는 게 아무래도 안전할까요? 우리나라 도로 구조는 업앤다운이라고 해서 오르막 내리막이 비교적 많은 나라입니다. 구릉지대가 많기 때문에 일반 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하차도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 지하차도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모르는 지방을 갔을 때 지하차도 같은 경우에는 자주 다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딴 차가 지나간다고 해서 마구 따라 지나가면 안 되고 화물차가 지나가면 화물차는 키가 높기 때문에 지나갈 수 있지만 승용차는 못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와 동급의 승용차가 지나가는 도로라면 괜찮지만 화물차라든지 진입 통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도로라면 일단은 우회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운전을 하면서 주의를 기울였지만 지하차도에 들어선 이후에 갑자기 물이 불어난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하면 기어 변속 없이 또 속도를 늦추거나 또 높이는 것 없이 일정한 속도로 빠져나올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것이고, 만약 차에 물이 찬다면은 또 화물차 같은 경우는 지나가는데 승용차 같은 경우 물이 찬다면은 차가 빠져나가는데 시동이 꺼진다거나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다면 차에 미련을 갖지 말고 운전자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네, 큰 비가 올 때 지하차도를 최대한 이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깊은 물웅덩이가 있는 도로를 지날 때도 많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운전을 해야 안전할 수 있을까요? 가장 대원칙이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키가 작기 때문에 타이어 절반 이상 고인 물은 절대 가지 않는 것이 좋고, 만약 타이어 절반 정도의 물이라도 지나가야 된다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빠른 속도
그리고 늦은 속도보다는 시속 3, 40km 정도로 해서 일정 속도로 빠져나오는 것이 일단은 안전하고 가급적이면 우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동차 시민연합 임기상 대표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포시가 만성 적자로 인해 내년도 하수도 사용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김포시의 하수도 사용료는 톤당 743원, 하수 처리 비용은 톤당 1,367원입니다. 하수도 사용료보다 하수 처리 비용이 2배가량 높아 하수 처리를 하면 할수록 적자가 커지는 구조인데요. 김포시 하수도 사업 손실액은 지난 2021년에 219억 원, 지난해에는 26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인구 증가와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하수 처리 시설 이용률은 현재 95% 수준으로 김포시는 시설 확충을 위해 오는 2031년까지 사업비 3,623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는 대규모 사업비 투자가 예정돼 있어 하수도 사업의 재정 적자는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며 2024년에는 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인천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인천시는 지난 4월 민간 제안 사업으로 접수된 중봉터널 건설 사업 적격성 조사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봉터널은 시 핵심 사업인 북부권 종합발전계획의 선도 사업인데요. 인천 서구 경서동 경서 삼거리에서 왕길동 검단 2교차로를 연결하는 총 연장 4.567km, 왕복 4차로 자동차 전용 도로로 경인 아라뱃길 밑을 지나는 대심도 터널로 건설됩니다. 총 사업비 3,551억 원을 투입해 운영기간 40년의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는데요. 시는 내년 상반기 적격성 조사가 끝나면 민간 투자 사업 심의위원회와 실시 협약 등을 거쳐 오는 2026년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부천시가 오는 20일 R&D 종합센터 조성 사업과 관련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R&D 종합센터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3층 규모로 지역 R&D 연구기관을 비롯해 교통정보센터와 CCTV 통합관제센터의 기능을 합한 개념인 도시통합관제센터 등이 입주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R&D 종합센터의 하중 문제 등 안전과 관련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주민 설명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8번째를 맞는 부천 세계 비보이 대회가 오는 22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이틀 동안 부천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올해는 23개국 댄서 80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브레이킹 개인전, 4대4 단체전, 1대1 춤 대결 등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부천 세계 비보이 대회는 국내 유일의 비보이 세계대회로 비보이팀 진조 크루가 주관하게 되는데요. 브레이킹 종목은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내년 파리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습니다. 지난 15일 낮 1시 40분쯤 부천 괴안동의 한 샌드위치 패널 형태의 가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3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가건물을 비롯한 내부 집기류 등이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67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환풍구 사이에서 불길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전기적 요인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밤 10시 20분쯤 부천 소사 본동의 한 아파트 지하 1층 수변전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전기 작업을 하던 작업자와 입주민 등 8명이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아파트 전기 수리 과정에서 변압기가 터지며 화염과 연기가 발생했다는 주민 진술을 토대로 전기적 요인을 이유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